안녕하세요. 오늘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93회 시상식이 한국 시간으로 4월 26일 열립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주요 부문을 석권하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올해 시상식의 주요 후보작들을 훑어보고 제 개인적인 감상평 얘기와 사심으로 찍은 수상 예측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본래 예정된 2월 28일보다 2달 미뤄진 4월 말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와 올해 2월 22일까지 개봉한 영화들을 대상으로 후보작들이 선정되었는데요.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미나리가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올해 시상식의 주요 이슈를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 시민 케인의 각본을 쓴 허먼 맨키위치, 그의 이야기를 다룬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맨크가 무려 10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과연 실제로는 몇 부문에서 수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른 맨크지만 현재까지 미국 내 각종 시상식을 휩쓸고 있는 것은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입니다. 각종 비평가 조합이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의 주요 부문들을 휩쓸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선전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의 여파와 점점 많아지는 OTT 사이트의 영화 제작으로 인해 올해 후보작들 중에는 우리가 집에서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작품상 후보로 오른 8개의 영화 중 5개의 영화가 OTT에 릴리즈 되었을 정도인데요. 그동안 외면받았던 OTT 영화들이 올해 아카데미에서는 많은 수상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앞에서 미국 내 시상식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미국 내 각종 시상식 수상 현황을 보시면 확실히 노매드랜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매드랜드는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등의 부문에서 많은 상을 받았고 미나리는 여우조연상을 많이 수상했습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은 애니메이션 관련 수상을 휩쓸었고요. 그 뒤로는 프라미싱 영 우먼과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가 각각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부문에서 다수의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5개 이상의 부문의 후보로 오른 주요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개로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른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맨크입니다. 영화를 사랑하거나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모두 알만한 작품인 오슨 웰스 감독의 시민 케인의 각본과 허먼 맨키위치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1930~40년대 흑백 영화 스타일로 시민 케인의 각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게리 올드만의 뛰어난 연기와 현재 시점과 과거 시점을 넘나드는 연출, 그리고 영상미까지 여러 부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통해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제 별점은 5개 만점에 4개입니다. 다음은 6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입니다. 이 영화는 아직 국내에서 개봉하기 전이라 볼 수가 없었는데요. 4월 중순 개봉이니 그때 달려가서 바로 보려고 합니다. 2008년 경제위기 때 밴을 타고 미국을 떠도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장 많은 수상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트리밍 사이트 훌루를 통해 공개가 된 작품이고요. 저도 어서 극장에 가서 보고 싶네요. 이번 작품은 리 아이작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입니다.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아서 익숙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아주 아름다운 화면과 함께 담은 영화입니다.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는데요. 과연 수상을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저의 평점은 별 4개입니다. 다음은 에런 소킨 감독의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입니다. 1968년 시카고에서 있었던 대규모 반전 시위에서 벌어졌던 충돌 사건과 그 이후의 재판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의 감독인 에런 소킨은 아주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죠. 에런 소킨의 착 달라붙는 각본과 좋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가 아주 좋은 조합을 이룬 영화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저의 평점은 별 4개 반입니다. 다음 작품은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플로리앙 젤레 감독의 더 파더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대배우 앤서니 홉킨스와 몇 해 전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올리비아 콜먼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노년을 보내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4월 7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부녀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라서 저도 얼른 보고 싶네요. 다음은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다리우스 마더 감독의 사운드 오브 메탈입니다. 청각에 문제가 생겨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주인공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는 무엇보다 음향 관련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주인공과 그 주위의 환경을 표현하는 음향 편집이 아주 좋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제 점수는 별 4개입니다. 다음 영화는 역시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샤카킨 감독의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입니다. 이 영화는 4월 개봉 예정인데 제목이 어떻게 번역될지 몰라서 일단 오늘은 원제목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 70년대 미국 흑인 단체인 흑표당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무조연상의 이 영화 배우가 2명이나 후보로 올랐는데요. 실제로 수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개 부문 후보에 오른 에머럴드 페넬 감독의 프라미싱 영 우먼입니다. 지난 2월에 개봉했고 현재 VOD 서비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진 주인공의 복수를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상도 좋고 캐리 멀리건의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캐리 멀리건의 팬이기도 한데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평점은 별 4개 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조지 C. 울프 감독의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입니다. 1927년 블루스 가수 마 레이니와 악기 연주자들이 앨범 녹음을 위해 모이게 되는데요. 앨범 녹음실이라는 공간에서 연극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대사와 연기를 통해 작게는 그들의 일상, 크게는 흑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영화인데요. 지난해 사망한 체드윅 보스먼의 폭발적인 연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까지 났는데요. 그의 연기를 다시 볼 수 없어서 아쉽고 마지막 연기에 쏟아부은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 점수는 별 4개입니다. 이번엔 어떤 작품들이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가볍게 저의 개인 취향 픽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상입니다. 어나더 라운드의 토마스 빈터베르, 맹크의 데이비드 핀처, 미나리의 리 아이작 정,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프라미싱 영 우먼의 에머럴드 페넬 감독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상식에서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감독이 수상을 하면서 아카데미도 클로이 자오 감독이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국내 개봉이 하지 않은 관계로 저는 프라미싱 영 우먼의 에머럴드 페넬 감독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다. 노매드랜드가 개봉하면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은 나무주연상입니다. 사운드 오브 메탈의 리즈 아메드,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의 체드윅 보스먼, 더 파더의 앤서니 홉킨스, 맹크의 게리 올드만, 미나리의 스티븐 연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파더를 제외한 4개의 영화를 봤는데요. 후보들 모두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체드윅 보스먼의 연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느꼈어요. 나무주연상은 체드윅 보스먼을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우주연상인데요.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의 바이올라 데이비스,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vs 빌리 홀리데이의 안드라데이, 그녀의 조각들의 바네사 커비, 노매드랜드의 프랜시스 맥도먼드, 프라미싱 영 우먼의 캐리 멀리건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우주연상은 미국 내 여러 시상식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압도적인 수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미싱 영 우먼의 캐리 멀리건에게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이 영화에서 캐리 멀리건은 정말 좋았습니다. 자칫 과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경에 묻힐 수도 있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살려냈다고 봅니다. 다음은 나무조연상입니다.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의 사샤 바론 코엔,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의 데니얼 칼루야, 마이애미에서의 하룻밤의 레슬리 오덤 주니어, 사운드 오브 메탈의 폴 레이시,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의 레키스 스탠필드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현재 수상자로 점쳐지고 있는 유력 후보는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의 데니얼 칼루야입니다. 이 영화가 아직 한국에서 개봉을 안 해서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세 영화의 새 배우들도 참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레슬리 오덤 주니어는 몇 해 전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뮤지컬 해밀턴에서 에런 버 역을 맡아 토니상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배우인데요. 이번 작품에서도 연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선택권이 있다면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세븐의 사샤 바론 코엔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코믹한 연기를 주로 하지만 이 배우는 진지한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이제 여우조연상입니다. 보라 속편의 마리아 바칼로바,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즈,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두 사람은 보랏 속편의 마리아 바칼로바와 미나리의 윤여정인데요. 무조건 두 사람 중에서 수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리아 바칼로바는 보랏 속편에서 정말 놀라운 연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소화하기 힘든 배역이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바론 코엔의 코미디를 좋아하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만 저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자꾸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신 분들이 윤여정 배우를 보면서 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배우상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각본상 부문입니다.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미나리, 프라미싱 영우먼, 사운드 오브 메탈,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인데요. 저는 프라미싱 영우먼이 특히 좋았습니다. 개인의 문제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주제를 독특한 이야기로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의 꽃 작품상 후보들을 보겠습니다. 더 파더,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맹크, 미나리, 노매드랜드, 프라미싱 영우먼, 사운드 오브 메탈,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작품상은 가장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이 부문 얘기는 후보작들이 다 개봉을 하면 감상을 하고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가장 좋으셨나요? 아카데미 시상식을 그냥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밸럿이라고 하는 투표 용지에 내가 직접 수상작들을 예상해보는 것인데요. 검색 엔진에 2021 오스카스 밸럿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화면에 나오는 투표 용지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선택을 표시하고 시상식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맞췄는지 확인하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식을 살짝 훑어봤는데요. 올해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시상식 날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코멘트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